9단원은 2차 부등식이랑 연립 2차 부등식인데 여기 양이 좀 많아요. 보시면 그래서 설명이 나와 있는 페이지도 2페이지나 됩니다. 뒤에 보시면 또 나오고 특히나 제일 마지막 주제가 실근의 조건이라고 해서 실근의 부호랑 근의 분리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주 어렵습니다. 이해하기도 어렵고 실제로 문제 풀 때 적용하는 게 좀 기억하고 이걸 끌어내서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1학년 때 나오는 건데 뭐 고3들한테 수업할 때도 또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올 때마다 설명하는데 쉬운 부분이 아니고요. 그 말은 고2 때 고3 때도 계속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할 때 잘 이해를 해 두셔야 나중에도 끌어다 쓸 수 있겠죠. 특히 근의 분리라는 거 잘 알고 계셔야 되고요. 오늘 양이 많아서 저기까지 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일단 할 수 있는 데까지 좀 해보자면 처음에 보시면 이제 뭐 제목만 먼저 보자고요. 2차 부등식이랑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사이의 관계랑 약간 비슷해요. 보시면 되고 2차 부등식의 해라고 표 하나 나와 있는데 별거 아니니까 좀 이따 설명할 거고요. 저거랑 비슷하게 생긴 게 여기 보시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있거든요. 얘들 결국 다 그래프랑 관련된 거기 때문에 결국 2차 부등식은 2차 함수 그래프 그리는 게 포인트구나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가서 이제 2차 부등식 이야기를 시작을 할 텐데 우리가 배운 순서대로는 2차 방정식을 맨 처음에 배웠고요.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배웠고요. 지금 나오는 게 2차 부등식인데 요게 2차식만 요렇게 순서가 좀 다르지 대부분은 여러분 나중에 이제 1학년 때 돼서 2학년 돼서 그 다른 종류의 이상한 함수 같은 거 배울 때 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상학 함수 이런 거 배울 때 얘를 먼저 배우고요. 그 다음에 요거 배우고 요거 배우거든요. 요거랑 요거는 거의 세트로 따라가는 건데 생각해 보면 이런 거지. 2차 방정식이라는 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렇게 생긴 게 2차 방정식이고 2차 함수는 이렇게 생긴 게 2차 함수고 그럼 2차 부등식은 누가 될 거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일 거잖아요. 물론 이 부등호는 방향이 바뀔 수도 있고 등호가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래서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 사이에 관계할 때 뭐 얘기했냐면 2차 방정식의 실근이라는 건 2차 함수랑 x축 사이의 교점이랑 같은 거야. 그런 이야기 했다고. 이게 y는 이거랑 y는 0이랑 맞나요? 그런 뜻이었거든요. 그죠? 그럼 2차 함수랑 2차 부등식 사이의 관계는 뭐냐면 얘도 역시나 y는 이렇게 생긴 거랑 y는 이렇게 생긴 걸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요 라는 것의 의미는 요 녀석의 y좌표가 요 녀석의 y좌표보다 더 커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렸더니 x축을 기준으로 그림이 이런 모양새로 생겼으면 그리고 요거 교점 x좌표를 알파랑 베타라고 하면 방정식 입장에선 0이 되도록 하는 값 찾으세요니까 x좌표가 알파고 베타다 이렇게 두 개가 된다면 얘 같은 경우는 요 y좌표랑 요 y좌표를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그림에선 y는 0이 x축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런 뜻이라고요. 그래서 요 녀석이랑 요 녀석을 의미하는 거고 그러려면 x좌표는 알파보다 더 작아야 돼요. 그래야 위에 있는 거고 베타보다 더 커도 x축보다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는 누가 될 거냐면 x가 알파보다 작거나 x가 베타보다 커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부등식의 해라는 건 방정식의 해와 매우 유사하고 이 방정식의 해에서 방향을 잘 정하시면 될 텐데 예를 들어서 2차 함수가 이렇게 안 생기고 이렇게 생긴 녀석이었으면 똑같이 교점이 알파랑 베타라고 했을 때 방정식의 해야 뭐 알파 베타 이렇게 생겼지만 이 부등식의 경우엔 알파에서 베타 사이야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거든요. x축 위에 있는 건 이 부분이기 때문에 알파랑 베타 사이에 들어 있어야 x축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알파냐 베타냐 이런 경계를 찾을 땐 방정식의 해랑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 그래서 알파와 베타의 바깥쪽인지 안쪽인지를 정하는 건 이제 그래프를 그리셔야 이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다행히 2차 함수 그래프는 우리가 다 그릴 줄 알기 때문에 2차 함수 그래프를 그려놓고 나서 위에 있는 건지 아래에 있는 건지 살펴보시면 되고 위아래가 중요한 거니까 결국 얘 잘 보시면 되겠죠. A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면 아래로 볼록인 거고 음수면 위로 볼록인 거니까 이 부등호의 방향에 따라서 좀 달라지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부등식을 푸세요. 그러면 당연히 방정식을 풀 생각을 먼저 해보시면 되고 바로 옆에 보시면 772번 문제 있어요. 여러분 책에 보시면 772번 2차 함수 y는 fx의 그래프가 오른쪽 그린 것 같을 때 부등식의 해를 구하세요 되어 있죠. 그래프 나와 있고 해를 구하라는 거야. 이건 식 찾으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에요. 나와 있는 식도 그래프 찾을 판에 그래프 가지고 식 찾으러 가는 거 거꾸로 가는 거야. 그죠? 지금 이 그림에서 fx가 0보다 커요 라는 건 x축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니까 x좌표 어떻게 생겼다? 마이너스 2보다 작거나 3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림 그려져 있으니까 그걸로 구해보시면 되고요. 바로 밑에 보시면 직선도 하나 나와 있는데 이게 그냥 이렇게 생긴 거 말고 예를 들어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란 녀석이 mx 더하기 n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이거 역시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뭘 볼 거냐면 y는 이렇게 생긴 2차 함수 곡선이랑 y는 이렇게 생긴 직선이랑 두 개 비교해서 누가 더 위에 있다고 얘가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2차 함수 곡선이 이렇게 있고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고요. 교점 x좌표 알파하고 베타라고 보면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는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생겼다고요. 이해되죠? 2차 함수 곡선이 직선보다 위에 y좌표가 크다는 건 똑같은 x값 넣었을 때 y값이 더 크다는 건 위에 있다는 뜻이니까. 그죠? 이렇게 똑같은 x좌표들을 대입한다고 치면 요 부분은 얘보다 위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쪽은 오히려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거니까 이 부등식이 원하는 해는 아니다. 그런 이야기라고. 그치? 그래서 이것도 그림을 이렇게 그릴 수 있으면 당연히 알파, 베타 가지고 방향만 잘 정해주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 바로 밑에 있는 뭐 714번 같은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죠? 얘는 뭐 얘기했냐면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하는 거지. 그죠? 그래서 그림 보시고 교점 잘 찾아서 바깥쪽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2차 부등식의 해를 찾으세요 자체는 방정식의 해를 찾으세요와 크게 다르지 않고 아래로 볼록이냐 위로 볼록이냐에 따라서 부등호만 잘 정해주시면 되기 때문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이거를 2차 부등식을 따로 배우면 외우라고 하거든요. 최고차항 계수를 양수로 만든 다음에 0보다 크면 바깥쪽이고 0보다 작으면 안쪽이야 이렇게 외우라고 하는데 뭐 그거 말고도 외울 거 엄청 많은데 굳이 그런 걸 왜 외워? 그냥 이건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지. 그죠? 그래프 그려서 0보다 크냐 작으냐 x축 위에냐 아래냐인데 아니 아래로 볼록인지 위로 볼록인지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x축 그어놓고 위쪽인지 아래쪽인지를 보고 x좌표가 안쪽인지 바깥쪽인지를 판단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요. 1초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딱딱하게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문제되는 거 하나는 뭐냐면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경우 그냥 편의상 양수인 경우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2차 함수 곡선을 6가지 그릴 수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죠. 6가지를 그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생긴 거 하나 안 만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접하는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나는 건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경우만 제가 그렸어요. 음수는 뒤집어서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되니까. 이렇게 생긴 녀석의 경우엔 해를 찾으세요. 그러면 찾으면 되지. 뭐 fx가 0보다 커요. 그러면 알파, 베타 바깥쪽이고 fx가 뭐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사이에 들어있고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x축이랑 안 만나는 이런 녀석들의 경우가 문제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녀석 같은 경우에 이거 첫 번째 거, 이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이런 식으로 생겼을 텐데 이게 a가 0보다 큰 경우를 생각할게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를 찾으세요라고 하면 첫 번째 경우는 어떻겠어요? 얘가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 그 얘기거든. x축보다 위에 있도록 하는 x좌표 찾아보세요인데 지금 이 그림 같은 경우엔 x에다 어떤 값을 집어넣든 항상 0보다 크잖아요. 그렇지? 얘가 x에 무슨 값을 집어넣든 항상 성립하더라 그런 이야기라고.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두 번째 그림은 어때요? x축에 이렇게 딱 접하고 있는 경우거든요. 이런 녀석의 경우엔 요 녀석이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어쩌면 돼요? 요즘 x좌표 하나를 알파라고 볼까? 그럼 얘는 알파일 때는 딱 0인데 알파만 아니면 x축 위에 있잖아요. 0보다 크다고. 그러니까 얘는 알파만 아니면 된다고. 알파보다 크든가 알파보다 작든가. 그러니까 이제 알파만 아니면 이거 성립해요.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죠. 그죠? 얘 같은 경우는 뭐라고? 알파보다 작거나 베타보다 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비슷하게 생겼는데 이제 등호 들어간 거거든요. 그럼 요 경우는 1번의 경우에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를 찾으세요. 그럼 뭐겠어요? 지금 x축보다 위에 있든지 아니면 x축에 걸쳐 있어도 된다는 이야기죠. 등호는 이제 0이라는 이야기니까 x축에 닿았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첫 번째 경우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 구하세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요? 그냥 실수 전체. 어떤 값을 집어넣든 y좌표가 0보다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부등식 다 만족하는 거잖아요. 이해되죠? 두 번째는 어때요? 이런 상황이면 x축에서 접하는 경우인데 알파 집어넣으면 0이야. 알파만 아니면 0보다 다 커요. 그러니까 나는 얘가 0보다 커도 되고 0이어도 된다며. 그러니까 요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될 거다? 또 실수 전체가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이해되죠? 이 둘의 차이가 이해가 되죠? 0이 되는 순간이 있으면 안 되고 얘는 있어도 되기 때문에 요 놈을 포함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라고. 세 번째는 뭐가 되겠어요? x가 알파보다 작거나 같아. 또는 베타보다 크거나 같아.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죠? 이번엔 0보다 작다예요. 이렇게 생긴 해를 찾고 싶은 거야. 첫 번째는요. 해가 없죠. x축 밑에 그림이 안 그려져 있잖아요. 해가 없다고. 두 번째는요. 두 번째도 해가 없지. x축 밑에 그림이 없잖아요. 겨우 x축에 딱 걸친 거지 그 밑에는 그림이 없잖아. 해가 없다고요. 세 번째는 어때요? 알파보다 크고 베타보다 작다. 이렇게 생겼겠지. 그죠? 얘는요. 첫 번째 그림은 해가 없습니다. x축 밑에 없고 x축에 걸친 것도 없잖아요. 이 부등식의 해는 존재하지 않죠. 두 번째는요. 알파 하나 있는 거야. 그죠? 0보다 작은 쪽에는 없거든. 근데 알파일 때 하필 딱 0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등식의 해는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해가 딸랑 하나 있는 거라고. 0이 되는 순간 x는 알파. 세 번째 그림은요. 알파 크거나 같고 베타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했지.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이 그래프 세 개 뭐가 차이 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게 지금 아까 그 표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 박스, 두 번째 주제 보시면 박스 딱 쳐가지고 표로 그려져 있죠. 그 표 외우라는 소리가 아니라고요. 외우지 마세요. 그거 외워봤자 까먹어요. 헷갈린다고. 외울 게 아니고요. 그림이 이건지 또 부등호가 어떤 녀석인지에 따라서 그냥 뭐 대충 그림 하나 그려놓고 생각하는 거야. 이 그림 세 개는 뭘로 구분하는 거죠? 다시 이 그림 세 개는 뭘로 구분하는 거죠? 2차 함수에서 2차 함수에서 원래 다시 2차 함수 그래프는 원래 6개였다고요. 이렇게 그죠? 이 6개를 구분하는 기준이 두 가지였어. 첫 번째 뭐였다? 최고차항 계수의 부호. 그죠? 이거 세 개는 양수, 이거 세 개는 음수. 그 다음은 뭐 가지고 또 구분하는 거였죠? 판별식.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몇 개 나잖아. 그죠? 얘는 안 만나죠. 판별식이 0보다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지. 안 만났잖아. 근이 없는 거잖아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실근이 2개야. 교점이 2개야. 그 얘기라고.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큰 거지. 얘는 판별식이 0인 거고 얘는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라고. 방정식 입장에서 보면 실근이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그림 3개 중에 누구인지는 판별식으로 판단하는 거야. 좀 더 정확히 이 6개 중에 누구인지는 이 식을 쳐다보고 이 최고차항의 개수랑 나름대로의 판별식이라는 게 존재할 거잖아요. 그 판별식의 부호를 싹 보고 이 6개 중에 누구인지를 정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그냥 그림 부등호 풀면 된다 그 얘기라고. 그림 6개 중에 하나 옆에다 그냥 조그맣게 그려놓고 그 중에 누구인지 보시면 되잖아요. 그죠? 만약에 이런 애들이면 인수분해 해가지고 교점 찾으시면 되고 이런 애나 이런 애 또는 이런 애나 이런 애면 생각해서 실수 전체 뭐 알파 빼고 전부다 아니면 뭐 없다 뭐 이럴 수도 있고 알파 하나밖에 없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을 다 세분화 해보면 12개잖아요. 표에 보시면 그거는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고 최고차항 개수가 음수면 뒤집어져서 좀 24개거든요. 그걸 무슨 수로 외우냐고. 다 비슷하게 생겨먹은 걸. 또 별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요 상황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한번 이렇게 손으로 가리고 여기 뭐 들어갈지 한 번씩 이렇게 생각을 해보라고. 내가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제대로 문제 나왔을 때 적용할 수 있는지 집에 와서 공부하시기 전에 손으로 딱 가려놓고 거기에 뭐가 들어가야 될지 알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요. 이렇게? 이거를 약간 거꾸로 얘기하면 거꾸로 반대로 이야기하면 뒤쪽에 나와 있는 건데 보자고요. 이렇게 생긴 녀석이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있었는데 요 부등식의 해가 실수 전체래. 뭔 소리일까? 몇 번 그림? 첫 번째 그림. 납득이가 무슨 얘기지? 이 부등식의 해가 실수 전체래. 즉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해요. 그 얘기고. 어차피 2차잖아요. 2차 함수 그래프 6개 중에 하나야. 저 6개 중에 항상 x축 위에 있는 녀석이 누구다? 첫 번째다. 그러니까 이 그림이 첫 번째 그림이구나 라는 걸 알았어. 그럼 첫 번째 그림인지는 뭘로 판단한다고요? 최고차항의 개수가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이 부등식이 실수 전체에서 성립한데 아 그럼 이거 보란 이야기구나 라고 판단하는 겁니다. 저 그래프 가지고 가는 거라고요. 이 차 부등식이야. 0 이하래. 이거 뒤에 보면 어디 나와. 이거 뒤에 보면 나와. 보지 마. 지금 보지 마. 좀 이따 봐. 2차 부등식이 0 이하다야. 이 부등식의 해가 한 개밖에 없대. 뭔 소리일까? 저 걸친다 아니에요? 몇 번? 2번. 요 녀석의 해는 요 녀석의 그림은 2번. 0 이하다거든. x축 밑에 또는 x축에 딱 걸쳐 있는 거야. 그게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 실근이 한 개라는 건 점 하나밖에 없다는 이야기거든. x축 밑에 있든지 x축에 걸쳐 있는 점이 달러 하나밖에 없어요니까 이 녀석이라고요. 이건 없고 얘는 너무 많잖아. 그지? 뭐 이런 애야 당연히 무수히 많은 거고. 그러니까 요거 만족하는 녀석이 달러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뭘 보라는 이야기다. 두 번째 걸 보래요. 그러니까 뭘 보라는 이야기다. 두 번째 거니까 최고차항의 개수는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은 0. 0. 같다. 왜냐하면 1번은 안 되거든요. 1번도 안 되고 3번도 안 되고 딱 2번이어야 실근이 하나인 거니까. 오케이? 이런 식으로 찾는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요 얘기는 다음 페이지 펴보세요, 지금. 다음 페이지 펴보시면 2차 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이라고 해서 4번에 또 나와 있죠. 4가지.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1번하고 4번 이야기 했거든요. 네? 1번하고 2번 부등식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4번 여기 4번 박스 같은 경우엔 실수 전체에서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것도 당연히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요. 부등식임에도 불구하고
실근이 한 개밖에 없다. 도대체 무슨 소리일까? 이 정도는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도 하나 할까요? 이것의 해가 이거래. 뭔 소리일까? 몇 번 그림이야? 일단은 3번 같은데 2차가 0보다 작아요야. 그런데 알파랑 베타 사이에 들었대. 저 그림 중에 누구다? 4번? 0보다 작아요는 X축 밑에야. X축 밑에 있는 그림이 요 사이에서 그려진다는 이야기니까 몇 번이다? 3번이다. 순서대로 하고 있는 중이잖아. 3번이에요. 그죠? 그럼 이걸 가지고 식을 찾으라고 그러면 식은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이거 뭐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인 거 당연하고 판별식은 0보다 커야겠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정확하게 알파 베타라는 숫자가 나와버린 거니까 이때는 어떻게 할 거냐면 최고차항 계수는 당연히 양수이고 A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얘가 0보다 작아요. 요 녀석이 하필이면 얘랑 똑같이 생긴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이 얘기 왜 하는 거냐면 알파랑 베타랑 둘이 더한 게 누구랑 같은 거다? 마이너스 a분의 b랑 같은 거다 그 얘기예요. 알파랑 베타랑 둘이 곱한 게 누구랑 같은 거다? a분의 c랑 같은 거다 그 얘기 하는 거야. 이거 뭐 할 때 나왔던 거냐면 2차 방정식 근과 계수의 관계할 때 나왔던 거라고요. 그죠? 2차 부등식 양쪽 경계도 어차피 방정식의 해랑 똑같이 생겼을 거다 그 얘기였다고. 그치? 그러니까 해가 나와 있을 때 그걸로 부등식을 작성하는 거 역시나 방정식이랑 똑같다 그 얘기예요. 부등호의 방향 정도는 조금 조심해야겠지. 0보다 큰지 작은지는 생각해야겠지만 그거 역시나 그래프를 그려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뭐다? 절대가 루트 판별식. 집단지성. 루트 판별식. 되죠? 기억하세요. 예제 몇 개 보러 갑시다. 첫 번째 거부터요. 2차 함수 y는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직선 하나 나와 있어요. 오른쪽 그림처럼 생겼대요. 마이너스 2하고 2는 포물선이랑 직선의 교점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죠? 그런데 뭐 원했다고요? 이렇게 생긴 부등식의 해를 찾으래요. 그럼 이건 뭘 하란 얘기일까? A, B, C나 MN을 직접적으로 찾으라는 이야기가 당연히 아니고요. 여기서 mx하고 n은 찾아서 우변으로 넘기란 이야기죠. 즉 이 부등식의 모양은 사실은 누구랑 같은 거냐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가 mx 더하기 n 이거랑 똑같은 거지. 그냥 요거 한쪽으로 모아서 그 식을 정리만 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림은 이렇게 생긴 그림이니까 다시 저 mx 더하기 n 우변 뜯어가지고 우변으로 넘겨서 이렇게 생긴 부등식을 만들어 보시면 되고, 그럼 얘는 지금 요 그래프 나와 있고 요 그래프도 나와 있고 얘가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 그 얘기잖아요. 지금 보시면 어디겠어요?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2하고 2니까 얘와 얘의 사이다 그런 이야기죠. 바깥쪽이 아니고 사이라고요. 바깥쪽인지 사이인지는 안 헷갈리죠? 아니 왜냐면 위에 있으면서 사이여야 되니까 저거. 이게 왜 이 사이인지 알겠어? 다시 요 녀석 이렇게 보는 거야. y좌표라고 보는 거고 요 녀석 y좌표야. x좌표를 내가 뭘 넣을 거라고 고르잖아. 예를 들어서 0. 0이라는 숫자를 골라서 여기다 대입하고 여기다 대입해 보는 거야. 그럼 여기에다가 0을 대입하면 0, 뭐시기니까 이 점 이야기하는 거고요. 여기다가 0을 대입하면 요 점 이야기하는 거야. 둘 중에 누가 y좌표가 더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잖아요. 더 위에 있으니까. 그지? 그러니까 결국 이 부등식에다가 x에는 당연히 같은 숫자 넣을 거고, 즉 같은 x좌표를 집어넣었을 때
y좌표가 더 컸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니까 이렇게 선을 그어가지고 더 위에 있게 하는 영역이 어디인지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살펴보면 마이너스 2하고 2는 둘이 만나는 거니까 둘이 같은 값이겠지? 방정식을 풀어도 교점 x좌표를 방정식으로 푸는 거잖아요. 같다 그러면 마이너스 2랑 2가 근이야. 그런데 마이너스 2랑 2 사이에서는 어떻다고? 포물선이 직선보다 더 위에 있다고. y좌표가 더 크다고. 똑같은 x좌표를 넣었을 때 y좌표가 더 크다고.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원하는 영역이 바로 얘와 얘 사이더라 그 얘기라고요. 위에 있다는 것의 의미는 그런 거야. 납득이 갑니까? 무슨 얘기지? 오른쪽, 2보다 조금 오른쪽을 살펴보면 예를 들어서 뭐 어딘지 모르지만 3 같은 걸 넣었다고 치면 포물선에서 y좌표는 여기예요. 직선에서 y좌표는 여기거든. 그러니까 이 y좌표랑 이 y좌표는 누가 큰 거야? 얘가 더 큰 거잖아요. 그럼 이 부등식의 해로 3은 데려가면 안 된다는 이야기라고. 그러니까 얘는 버릴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점과 교점 딱 그어서 바깥쪽 아니면 안쪽일 텐데 얘가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림 딱 보면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는 건 요 안쪽이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에서 이 사이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밑에 하나 더 할까요? 그럼 807번. fx 그래프가 이런 모양새래요.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y는 fx가 이 그래프고요. y는 0이라는 게 이 직선이잖아요. 요 그래프랑 직선이랑 누가 더 위에 있다고요? 직선이 더 위에 있다고요. 다시 포물선이 직선보다 아래쪽에 있다고요. 그럼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fx, y는 fx는 요 녀석이고 y는 0이 요 녀석이야. 누가 밑에 있대. 어디서부터 어디? 마이너스 1에서부터 2 사이. 요 사이에선 포물선이 직선보다 밑에 있잖아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2보다 크면 그때는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얘도 마찬가지 포물선이 직선보다 위에 있다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원하는 해가 아니라는 거지. 요 영역이어야 x축보다 즉 0보다 fx가 밑에 있으니까 요 영역이 내가 원하는 영역이다. 그런 뜻이에요. 됐습니까? 됐어? 됐어? 됐죠? 됐죠? 응. 계속 의심스러운 눈치인데? 별로야? 좀 더 가보자고요. 그럼 한 발짝 더 가봅시다. 809번. 저 부등식의 해가 알파 베타래. 사실상 원래는 알파랑 베타를 구하세요 그런 의미일 텐데 이게 판별식을 써보면 0보다 크거든요. 그러니까 두 x축이랑 두 번 만나는 녀석이에요. 그죠? 실제로 얘 판별식을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0보다 크잖아. 두 번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려보면 어떻게 생겼을 거냐면 x축에 뭐 아직 안 찾아봤는데 이렇게 생겼을 거란 이야기예요. 최고차항 계수 양수고 판별식 0보다 크니까 6개의 그림 중에 이 그림이다 라는 소리라고요. 이해되죠? 그 상태에서 뭐래? 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요 점 x좌표를 알파라고 보고 이 점 x좌표를 베타라고 보면 0보다 크다는 건 뭐예요? 알파와 베타의 바깥쪽이에요. 알파보다 작아야 0보다 큰 거고 베타보다 커야 0보다 큰 거라고 x좌표가. 이 사이에 들어있으면 0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해가 이런 모양새가 될 거다라는 이야기예요. 그치? 근데 지금 뭐 물어봤다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물어봤다고요. 알파랑 베타가 만약에 인수분해가 되면 빨리 인수분해 해가지고 차이를 찾으면 되지. 인수분해 안 되잖아요. 그럼 쟤는 뭘로 푸는 거다? 알파 플러스 베타는 A. 뭐라고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 뭘로 구하면 돼요 이제? 엄마 좀 전 했잖니. 야, 이 부등식의 해는 지금 인수분해 안 되잖아. 이 부등식의 해가 알파 또는 베타 이상 그랬거든.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은 0이라는 방정식의 해는 누구예요? 알파하고 베타지. 근데 뭐 물어봤다고 지금? 두 군데 차이를 물어봤다고.
두 군데 차이 어떻게 생겼다고? 집단지성. 절대값 a분의 루트 판별식. 그러니까요. 그거 하라는 이야기라고. 아니 말했잖아. 인수분해가 되면 빨리 해가지고 빼면 되지. 근데 지금 인수분해 안 되잖아. 그럼 이걸 근해 공식으로 찾은 다음에 둘이 뺄 거야? 그러고 나서 그렇게 맞았네 이러고 넘어가려고? 맞은 게 아니지. 두 군데 차이 물어보는 거잖아요. 배운 거 써야지. 저 안 되면 뭐 두 군데 합이랑 두 군데 고부를 써도 되지만 두 군데 차이 지금 나올 때마다 계속 얘기하는 중이야. 이렇게 생긴 방정식이래. 두 군데 차이 어떻게 생겼다? 절대값 a분의 그러니까 얼마야? 분모가 1. 네. 분자는 루트 4 플러스 4. 짝수에도 짝수 판별식 쓰는 거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냥 판별식 들어가는 거예요. 오케이? 절대값의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다고. 루트 32네요. 밖으로 꺼내면 뭐죠? 4 루트 2 이렇게 생겼죠. 오케이? 그래서 지금 부등식에서 알파 베타라는 경계를 물어봤지만 얘는 결국 방정식에서 보면 두 군의 차이를 물어보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어차피 부등식의 경계는 방정식의 해랑 같은 거니까. 이건 하나 볼까요? 811번. 다음 2차 부등식 중 해가 존재하지 않는 것은입니다. 부등식인데 해가 존재하지 않는데 왜일까를 생각해 보면 되지. 첫 번째 건 해가 있을까 없을까? 딱 보자마자 해가 있다 없다? 당연히 있다. 왜냐하면 최고치 한계수 양수 일단 1, 2, 3 그래프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그런데 0보다 크대잖아. 아니 당연히 X축 위에 그림이 그려지지. 아래로 볼록인 건 위로는 죽을 때까지 올라간다는 이야기거든요. 죽어도 올라간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니까 0보다 큰 건 당연히 있다고. 해가 없을 수가 없다. 그렇지? 얘는요. 봐야겠어. 있어요. 근데 일단은 봐야겠다고. 최고치 한계수 양수잖아요. 아래로 볼록인데 X축 밑에 누가 있었으면 좋겠다잖아. 그러면 이건 봐야지. 1번인지 2번인지 3번인지. 1, 2, 3번이 뭐 얘기하는 건지 알죠? 이거라고. 이 그래프인지 요 그래프인지 요 그래프인지에 따라서 이 부등식은 해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잖아. 그지? 뭘로 본다고요? 판별식으로 본다고요. 판별식 쓰면 딱 0이죠. 누구야 이거? 두 번째 거지. 그럼 이거 0 이하다는 해가 있어 없어? 있는 거죠. 있어요. 요거 하나 딱 있는 거라고. 마이너스 2분의 1. 그죠? 3번은요. 해가 있을까 없을까? 일단 이항을 해줘야 되죠. 이항을 하고 나면 해가 있을까 없을까? 있는 거. 당연히 있습니다. 얘도 왜? 넘겨보면 최고치 한계수가 양수야. 이거 세 개 중에 누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0 이상이라며. X축 위에 그림이 그려지겠지 당연히. 그죠? 참고로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가 있습니다. 판별식 볼 필요도 없이 당연히 있는 거야. 얘는요. 없어요. 넘겨보면 4x제곱 마이너스 12x 더하기 9가 0보다 작다야. 봐야죠. 이거 세 개 중에 누군지. 요거면 해가 있는 거야. 이거면 해가 없는 거야. 이거면 해가 없는 거야. 0보다 작다잖아. X축 밑에 그림이 없거든. 근데 이거 판별식 써보면 0인데요. 0이죠. 이게 지금 2x고 3이잖아요. 둘이 곱해서 2배 한 거거든. 완전 제곱식이에요. 이겁니다. 해가 없습니다. 그죠? 이거 세 개 중에 누군지 봐야겠죠? 0보다 작다니까. 최고치 한계수는 양수인데 0 이하야. 그러면 이거면 해가 없는 건데 얘는 해가 있는 거고요. 얘도 해가 있는 거잖아요. 0 이하니까. 그럼 이거 세 개 중에 누군지 봐야 되는데 판별식을 써보면 얘라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쟤도 해가 있는 거다. 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 그래프 가지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프 그릴 수 있을까? 어제 한 건데.
자, 근데 말했잖아요. 시간이 오래 걸려도 지금 연습해야 돼. 학기 시작하고 나서 그걸 본격적으로 연습할 시간이 없습니다. 물론 지금 한다고 다음번에 갑자기 술술 되진 않아요. 근데 지금 2시간 걸릴게 그때 가면 1시간 걸리겠지. 아니면 그때 가서 2시간 하든가. 그때 가서 1시간 되고 30분이 되고 짧아지는 거니까 지금 미리 합시다. 요 녀석인데 물론 선생님 꼭 그래프 그려야 되나요? 그냥 식으로 풀면 안 돼요. 식으로 풀어도 돼. 그래프 그리자. y는 x제곱 더하기 2 절대값 x 빼기 3입니다. 여기 x제곱은 사실은 뭐랑 똑같다? 절대값 x의 제곱 이랑 똑같은 거다. 그래서 이거를 그냥 우리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라고 보고 풀 거다 그 얘기예요. 그럼 이걸 쳐다보고 어떻게 하자고? x가 0보다 클 땐 그냥 그리고 x는 0에 대해서 데칼코마니 하는 거라고요. 오케이? 이거 그림을 그리자면 그렇게 생겼다고. 그럼 0보다 클 땐 그냥 그리겠다는 건 일단 누가 필요하냐면 이렇게 생긴 녀석의 그림이 필요하다는 거야. 이거부터 그림을 그려야지. 절대값이 없는 거. 그지? 그래서 얘를 그림을 그리려고 보니까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네요. 마이너스 3하고 1이라고. 그지? 그럼 요놈 그림을 그리면 x축이랑 만나는 점이 마이너스 3하고 1하고 이렇게 두 개란 얘기야. 그쵸? 그죠? 그래서 이제 그림이 이렇게 생겼을 거라고요. 요 중에 이건 얘고 다시 얘를 올려면 어떻게 할 거라고? x가 0보다 클 때는 그냥 그리고 x는 0 데칼코마니 이렇게 생겼다고요. 여기 x좌표 뭐였지? 여긴 뭐겠어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 상태에서 뭐래? 얘가 이제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어디 얘기하는 거야? x축 밑에. 그러니까 저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될 거다?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0보다 작다니까 밑에 있어야 되고 등호는 빠졌고 그래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다. 그런 이야기가 된다고요. 오케이? 이걸 그냥 식으로 풀면 이렇게 할 수는 있죠. 얘가 될 거고 인수분해 해보면 절대값 x 더하기 3 절대값 x 빼기 1이 0보다 작아요. 이렇게로 인수분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 밑에서 한 것처럼 그래서 요 부등식을 풀면 절대값 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돼요. 근데 절대값이 마이너스 3보다 큰 건 그냥 싹소리잖아. 당연한 소리니까 얘는 신경 안 쓰는 겁니다. 그냥 당연히 0 이상이니까. 그래서 절대값 x가 1보다 작아요. 이것만 푸는 거야. 그럼 뭐가 되는 거다? x가 실제로 1보다 작던지 마이너스 1보다 크던지 이렇게 해가 나오는 거라고요. 쟤처럼.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녀석의 경우에야 뭐 절대값 x를 t 같은 걸로 치환해서 푸는 게 가능한데 이왕이면 그림 그려서 푸는 연습을 하자고요. 그래프를 잘 그리고 그래프를 자신감 있게 그릴 수 있다는 건 지금 당장에도 굉장히 큰 무기지만 여러분 2학년 되면 진짜 수도 없이 그림을 그리게 될 거기 때문에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웬만하면 그래프 그려서 풀 생각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시간에 하는 사람들이 3학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3학년 중에 한 학생은 나한테 문제 풀다 그러거든. 나한테 질문하고 손을 들고 내 얼굴을 보면 아 그래프 이러고 그래프로 풀어요. 내가 그래프 얘기를 하도 많이 했더니 그 정도로 그래프를 많이 그려서 푸시는 게 좋아요. 그래프를 그리는 게 좋습니다. 816번 부등식의 해가 제 또는 제래요. A, B를 찾아보래요. 자, 해보자고. 일단 이거 최고 창의 개수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아래로 블록인지 위로 블록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이너스 5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대요. 그러면 자, x축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마이너스 5라고 보고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보자고요. 얘가 의미하는 건 뭐야? 바깥쪽이야. 이 바깥쪽에서 뭐래요? 0보다 크대요. 바깥쪽에서 x축 위에 그림이 그려진대요. 여기랑 여기에 그림이 그려진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저 이차함수 곡선 어떻게 생긴 거다? 아래로 볼록으로 생긴 거다. 이렇게 생겼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하, A가 양수구나 정도는 알 수 있죠. 그 다음 뭐 하는 거다? 요 두 개가 마치 방정식의 해인 것처럼 생각해보면 마이너스 A분의 B가 뭐다? 마이너스 6이다. A분의 10이 누구다? 5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라고요. 근과 계수의 관계 이용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얘 쓰시면 어때요? A 값이 2구나 이렇게 나오겠네요. A가 2래요. B는 12구나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해가 나와 있을 때 식을 찾는 것도 이런 방법으로 찾아보시면 되겠다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817번? 부등식인데 해가 하나밖에 없다고? 뭔 소리야 이거? 접했다. 중근이다. 방정식 입장에선 중근, 함수 입장에선 접했다. 뭘 보라는 이야기다? 판별식이 0이다. 그거 보라는 이야기예요. 근데 이런 생각해도 돼. 그래프 입장에서 보면 판별식이 0인 거니까 저걸로 판별식을 바로 쓰셔도 되는데 하필이면 그 해가 누구래? 마이너스 3이래. 그럼 요 놈은 인수분해하면 누가 된다는 이야기예요? x 더하기 3의 완전제곱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겠지. 그래야 마이너스 3에서 접하는 거잖아요. 판별식 써야 돼? 아 이거 전개하면 k 나오잖아요. k 얼마야? 마이너스 3이겠지. 이거 전개하면 x제곱 더하기 x잖아요. 마이너스 3이겠지. 그죠? 그래서 무조건 판별식에 때려 넣어서 풀 생각을 하실 게 아니고 요 녀석이 근이구나 가지고 이해하는 거예요. 실제로 째가지고 판별식을 써보면 B'의 제곱 마이너스 AC 거든요. K가 원래 2개 나와요. 근데 얘가 아니라는 건 알겠죠? 만약에 K가 0이면 X제곱이 0 이하야. 해가 누가 돼야 돼요? X는 0이 돼야 돼요. K가 0이면 저 식이 X제곱이 0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등식의 해는 이거라고. 문제에서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얘면 뭐 이거니까 마이너스 3이구나 이렇게 되겠죠. 이걸 이렇게 다 찾아서 할 게 아니고 마이너스 3이라는 해가 나온 거니까 그냥 바로 이 생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현명하겠죠. 그죠? 그냥 판별식에 막 때려 넣지 마시고. 다음 820번. 요거는 또 방정식이랑 되게 비슷한 녀석이거든요. 부등식 fx가 0보다 작아요. 그것의 해가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2보다 크대요. 근데 물어보고 있는 건 얘거든요. 일단 주어진 녀석이 요거고 내가 찾아야 하는 게 요 녀석이야. 지금 괄호 안에도 약간 달라졌고요. 부등호의 방향도 달라졌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부등호의 방향을 먼저 좀 바꿔 보려고요. 요 부등식의 해가 이거 또는 이거다거든. 그럼 이 부등식의 해는 뭐가 되겠어요? 그림을 대충 생각을 해도 되고 물론 이건 뭐 그림까지 갈 필요도 없이 바로 찾아도 되지만 0보다 작아요가 양쪽 옆으로 벌어진 거야. 그죠? 대충 그림을 생각해 보면 마이너스 3이고 2라고 했을 때 바깥쪽이 x축 밑에 있대요. 여기 있다고. 그러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졌다는 이야기겠지. 그렇지? 근데 난 뭘 원했다고요? 뭔가 0 이상이었으면 좋겠대요. 그럼 뭐 하면 돼? 부등호의 방향만 반대로 바꾸시면 돼요.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도 등호 넣는 거야. 0이어도 된다는 이야기니까.
그죠? 그래서 요 부등식의 해가 이거라면 요 부등식 해는 얘가 돼요. 그 다음 이거 찾으래. 그럼 여기서 요거 되려면 뭐 해야 돼요?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은 거잖아. 여기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은 거잖아요. 똑같이 뭐 여기 x 자리에 마이너스 x 넣으면 되죠.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쵸? 그 다음 뭐 마이너스만 다 떼내면 이제 마이너스 2 이상 3 이하 이렇게 되겠죠. 부등호 방향 반대로 바뀌어서. 그쵸? 그래서 주어진 요 녀석 가지고 변형하는 거고요. 방정식 할 때도 보면 비슷한 거 되게 많이 했거든요. 뭐 f 3x 더하기 2 두근의 합을 구하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원래 부등식에 해가 나오고 그 부등식을 약간 변형했을 때 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는 이런 식으로 유추를 좀 해보시면 되겠다. 방정식이랑 달라진 건 부등호의 방향이 좀 바뀔 수도 있구나. 그거 하나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에헤. 제가 안 풀어도 될 것 같아서 눈으로만 봅시다. 2차 부등식이래요. 해가 하나밖에 없대요. 뭔 소리야? 중간에 가서 몇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두 번째 그림. 최고차계수 양수인데 0 이하야 해 하나야. 접했다. 뭐 보란 얘기다? 판별식이 0이다. 그죠? 얘는 아까처럼 해가 누구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식이 누군지 바로 알 수는 없고 어쩔 수 없이 판별식을 쓰긴 써야겠죠. 그래서 판별식을 써보면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생겼네요. 얘가 0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k를 찾으셔도 되고 인수분해가 되긴 하네요. 근데 어차피 물어본 게 뭐냐면 모든 실수 k의 합을 물어봤죠. 써보니까 어때? k에 관한 2차 방정식이거든요. 모든 근의 합을 물어본 거야. 그러니까 이건 근과 괴서의 관계를 이용하라는 소리입니다. 그죠? 굳이 인수분해해서 k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요. 오케이? 2차 부등식 하나 나와 있고 쟤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하도록 하는 정수 a의 최대값을 구해보랍니다. 요 정도 문제는 그냥 한쪽으로 다 넘겨서 생각하면 되겠죠. 물론 a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실수 전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요 우변에 있는 걸 좌변으로 보낼 거야. 그러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a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a-8이 0 이하다. 이게 성립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거든요. 뭘 생각하는 게 좋을까? 그래프 떠올리는 거야. 2차 함수 그래프 6개. 6개. 그 중에 누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0보다 작으니까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6개의 그래프 중에 5번하고 6번. 6번이어도 되죠. 5번, 6번이 뭔지 알죠? 5번은 요거고 6번은 이거야.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오니까 0인 순간이 있어도 되고 뭐 없어도 작으면 되지 뭐. 그지? 그래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가 성립하려면 이거 두 개인 거야. 그럼 두 가지 봐야죠. 첫 번째는 판별식 응? 얘인지 이 6개 중에 이 두 개를 구분하려면 두 가지 보는 거였어. 첫 번째는 최고차항 계수. 최고차항 계수. A. 뭐다? 0보다 작아야 돼요. 위로 블록이니까. 두 번째 뭐 본다고요? 판별식이 0보다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죠? 0보다 작은 거, 0인 거. 되고 있죠? 약간 버거운 표정인데? 얘부터 빨리 보면. 그래서 판별식 짝수야. B'의 제곱 마이너스 A, C. 얘가 0보다 작거나 같대요. 마이너스 A 제곱 더하기 8A 더하기 9가 0 이하고요. 요거 좀 꼴보기 싫으니까 마이너스를 다 달아버립시다. A 제곱 마이너스 8A 마이너스 9가 0 이상으로 바뀌겠죠. 그 다음 인수분해 해보면 이렇게 생겼네요. 그래서 해가 나오기를
마이너스 1하고 9하고 두 개가 나왔는데 생각할 시간을 주는 거야 너한테. 0보다 컸으면 좋겠대. 그럼 A는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이거 어떻게 생겼냐면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마이너스 1이랑 9에서 만나요? 아래로 블록. 0보다 컸으면 좋겠대. 안쪽이야 바깥쪽이야? 바깥쪽이네요.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9보다 크거나 같아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 부등식의 해 자체는 원래는 이건데 그 중에 이제 0보다 작은 걸 고르세요 라는 말이잖아요. 그게 이제 얘가 되겠죠. 얘는 안 되고. 왜? 어디가 멈췄어? 다시? 아니요 저거 그 A ES 요 부등식의 해가 얘라는 건 됐어? 이거 이제 익숙하지 않으면 그래프를 살짝 그리세요. 연습장에 살짝 그래프를 그려서 차라리 하는 게 나아. 괜히 그냥 어줍지 하다가 틀리지 마시고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얘 가지고 대충 그래프 그려서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를 판단을 해보시면 되고, 물론 하다 보면 이제 머릿속에 그림이 싹 그려지겠지. 왜 내가 여러분한테 이차함수 최대치수 물어볼 때 이제 어느 정도 약간 입에 붙었죠. 이차함수 최대치수 뭐부터 보죠? 대칭축. 그 다음 뭐 봐야 돼요? 대칭축이 범위 안에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거기서 최대 아니면 최소. 거기서 만약에 최소라는 건 최고차항계수가 양수다 그 얘기인 거잖아요. 왜 또 모르는 표정이지? 알고 있을 거야. 아무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은 좀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이 그래프를 항상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얘가 조금 더 복잡한 녀석이 돼도 이제 뭔가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녀석은 이 부등식의 해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9보다 크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 녀석 첫 번째 조건 때문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그 녀석만 살아남게 될 거고,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정수 골라보세요. 그 얘기니까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뒤에 가면 조금 더 어려운 것도 나와요. 이걸로 못 찾는데. 어? 이걸로 꽉 찼다고? 캐팔 늘려야지 뭐. 얘는요. 이건 뭐 쉽다 그죠? 저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이래요. 그래프 6개 생각하는 거야. 6개 그래프 중에 누구예요? 맨 위에 거나 아니면은 제일 낮은 0보다 작은 그게 여섯 번째 거. 근데 0보다 크니까 첫 번째 거 아니야? 똑같은 문제를 보고 이렇게 여러 답이 나와. 저 2차 부등식이 해를 갖지 않도록 해를 갖지 않도록? 0보다 작다가 해를 갖지 않도록. 아 이거 이렇게 안 돼. 근데 안 닿는 거. 그럼 0보다 작은 게 없어야 돼 라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번째 거 그리고 두 번째 거. 두 번째 거도 되지. 0이어도 되잖아요. 이게 이런 안 얘기야. 되는데 0이 되면 돼요. 위에 닿는다는 얘기 아니잖아. 0보다 작다가 해가 없다는 건 반대 상황을 생각해 보면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것이 성립해요 이런 뜻이라고요. 그죠? 0이 되는 순간은 이 녀석의 해가 아니잖아. 0보다 작다니까. 그래서 결국 얘가 원하는 상황은 당연히 이거 그리고 얘도 괜찮더라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6개의 그래프 중에 이거 2개를 이야기하는 거고, 이거 2개라는 건 이제 뭘 봐야 되는 거야? 첫 번째로 최고차항의 개수 0보다 크다. 두 번째로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작거나 같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없는 거. 작거나 약간 지금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지. 안 만나는 거잖아요. 얘가 판별식 0보다 작은 거지. 그지? 두 점에서 만나는 게 판별식 0보다 큰 거라고. 그죠? 왠지 이게 요 부등식 함수로 오면 판별식 0보다 큰 거 안 보거든요. 판별식 0보다 크다는 건 해가 있다는 거잖아. 어디 범위가 있다는 거잖아. 그건 인수분해를 하지 판별식을 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방정식을 풀 때는 이렇게 말하면 웃기지만 2차 방정식을 풀 땐 판별식 0보다 큰 게 좋은 것 같이 느껴지거든. 왠지 걔가 착한 놈이야. 0보다 작은 건 허구야. 허수잖아. 나쁜 놈 같아. 근데 이리로 오면 0보다 큰 건 쓸 일이 없어요. 0보다 작은 걸 훨씬 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악의 개념을 버리셔야 돼요. 판별식은 좋은 놈도 아니고 나쁜 놈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왠지 느낌상 큰 게 좋을 것 같지만 이건 0보다 작은 거예요. 작거나 같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개 가지고 n에 관한 부등식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물론 얘는 끝났지. 뭐 최고차계수 1이니까 이건 볼 필요가 없을 거고요. 이 1로 정해져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을 쳐다보면 이제 짝수 판별식 쓴다고요. B'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생긴 녀석이네요. 얘가 0 이하다예요.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 됐다? 오히려 n에 관한 2차 부등식이 됐다. 이거 풀라고 나온 문제인 거지. n 더하기 1을 치환해서 푸는 게 가장 스마트할 텐데 n 더하기 1을 t 같은 걸로 치환하면 암산해볼까요? t제곱 더하기 니네가 함산하라고 난 할 수 있어. t제곱 더하기 4t야. 인수분해하면 0하고 인수분해해서 근을 찾으면 0하고 마이너스 4야. n 더하기 1이 0하고 마이너스 4가 왼쪽이잖아. 0하고 마이너스 4야. 사이에 있니 밖에 있니? 저 지금 0. 사이에 있니 밖에 있니? 왜 몰라? 이거 최고차항 계수는 양수야 음수야? 양수지 1이잖아요. 아래로 블록이요. 아래로 블록인데 아니 왜 없어요? 아래로 블록이라니까. 0보다 작다는 거죠. 0보다 작다잖아요. 어디 있다고? 사이에 있다고. 그러니까 마이너스 4하고 0 사이에 n 더하기 1이 들어있다고요. 너무 정신없나? 치환하는 건? 전개해도 돼요. 전개하면 n 제곱이고 여기 더하기 2n 더하기 6n 1 더하기 4 인수분해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1이겠죠? n이 사이에 있다고 밖에 있다고? 사이에 있다. 0보다 작다잖아요. 작다. 아래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인데 0보다 작아요 오니까 사이에 껴있네요. 그죠? 그래서 n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다고요. 오케이?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오늘 푸는 거 중에 제일 어려운 겁니다. 나머지도 어려워. 왜 어렵냐면 범위가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범위를 구한 다음에 그 범위에 또 속하는 거를 해야 된다. 좀 더 정확히는 이거야말로 그래프를 안 그리면 풀 수가 없습니다. 그전에도 그래프 얘기를 제가 계속 했는데 그때는 결국 그 6개의 그래프 중에 누군지이고 결국 봐야 되는 건 판별식이었거든. 얘는 아니에요. 범위가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판별식을 보시면 뺨 맞는 겁니다. 보자마자 생각 없이 판별식 때려 넣으시면 안 돼요. 그거 아니야. 왜 그런지 생각해보면 자, 요 녀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인데 주어진 범위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0보다 작다잖아. 그러니까 그럼 x축 밑에 있으면 되나 봐. 최고차항 계수 음수네. 판별식 쓰시면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그림을 그려보건데 예를 들어서 똑같이 위로 블록인 녀석이어도 x축이 이렇게 있을 때 이게 실수 전체라고 생각해보면 이 부등식 0보다 크다잖아. 0보다 작다가 성립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럼 이걸로 말고 다른 걸로 해야 될까요? 잘못 보고 있었어. 0보다 크다잖아요. 실수 전체에서 0보다 크다는 당연히 말이 안 되겠지. 왜냐하면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니까. 위로 블록이잖아. 위로 블록임에도 불구하고 이 범위에서 얘가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요가 가능한 이유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다는 이야기고 마이너스 3에서 6이 이렇게 사이에 껴있다는 이야기예요. 요 사이에 있는 애들은 0보다 큰 거잖아. 그죠? 이 K에 따라서 얘가 위아래로 움직일 거거든요. 얘가 잘못 걸려서 이런 식으로 걸려버리면 부등식이 성립하는 게 아닌 거지. 그치? 그러니까 얘가 아니고 얘가 되려면 K의 범위가 어떻게 돼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거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해를 하자면 이런 거야. 조금 어려운 소리를 하나 할게요. 정리하는 거야. 자, X의 범위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요. 0 말고 k라고 할까요? fx가 k보다 항상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어. 이 주어진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여러분은 뭘 보셔야 되냐면 이 주어진 범위에서 fx의 최소 값을 보는 겁니다. 요 놈이 k보다 크면 돼요. 비주야, 참 안 돼. 생각하는 거지? 눈 감고. 다시 주어진 범위에서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건 x가 변하면 이 값이 변하잖아요. 근데 요 놈이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k보다 크면 돼. 제일 작은 게 k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k보다 클 거 아니야. 주어진 범위에서 요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최소값을 살펴보시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반대로 발음이 왜 자꾸 치는 거야? 알파에서 베타 사이에서 fx가 k보다 작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뭘 보면 되겠어요? 알파 베타 사이에서 fx가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값을 보는 거지. 그놈만 k보다 작으면 나머지는 다 k보다 작을 거니까. 오케이? 그래서 범위가 주어지면 그때는 부등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무슨 문제다? 최대 최소 문제가 되는 거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실수 전체일 때는 판별식만 봤잖아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 판별식도 이 중에 하나인 거야. 판별식이란 건 누구예요? 꼭지점이야. 아래로 블록인 녀석의 경우에 걔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 꼭지점이에요. 그 꼭지점의 위치를 보는 거잖아. 판별식이 0보다 작아요. 꼭지점이 양수란 이야기야. 판별식이 0이에요. 꼭지점이 0이란 이야기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꼭지점의 좌표가 음수다 그런 이야기예요. 최소값이 0보다 크냐 작으냐를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 부등식이 0보다 컸으면 좋겠어요. 이거 성립하려면 꼭지점이 0보다 커야 돼 그 소리고요. 왜 꼭지점을 보는 거라고? 얘가 제일 작은 값이니까. 요 놈만 0보다 크면 나머지는 다 0보다 클 거니까. 근데 이제 얘 같은 경우는 판별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판별식을 이용하는 거라면 범위가 주어지면 그때는 판별식을 쓰시면 안 돼요. 판별식 써야 하는 경우도 있지. 주어진 범위 안에 대칭축이 들어있으면. 그때는 꼭지점에서 최대값이나 최소값일 거기 때문에 그때는 판별식을 보겠지만 그나마도 굳이 판별식을 볼 게 아니라 그냥 그 꼭지점에서의 좌표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살펴보라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라고요. 그럼 다시 이 문제로 돌아와서 보면 이제 막 고장난 소리가 들린다 그죠? 삐그덕 소리가 들려요. K의 범위 찾으세요거든요. 그래서 이 K만 놔두고 나머지를 절로 다 던질 거예요. 그러니까 4K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 주어진 범위에서 요 녀석이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녀석이 가질 수 있는 무엇을 찾으면 된다? 최대값 찾으면 된다. 얘가 더 크다며.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라고 했을 때 이거보다 얘가 더 커야 말이 되는 거지. 이거보다 큰 건 의미가 없지. 얘가 가질 수 있는 값이 이만큼 있으면 이거보다 더 커야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더 크다며.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런 건데 여러분 그릴 거예요. 대칭축이 어디죠? 2예요. 아래로 블록이고 축의 위치가 2예요. 주어진 범위 3에서 6이야. 축이 포함이 안 돼 있어요. 3, 6.
그럼 이 범위에서 요 녀석은 이것만 살아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버릴 거예요. 없다고 이거 다 없는 거야 이거. 없는 거야 이렇게. 근데 이 상태에서 뭐다? 4K가 이거보다 위에 있다. 그럼 최소값보다 큰 건 의미가 없다고. 최대값보다 커야지. K가 여기 이렇게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지. 요점 y좌표가 얼마냐면 6을 대입해보면 여기 6 대입하면 얼마냐? 15? 이렇게 생겼거든요. 4K라는 녀석이 15보다 커야 돼. 그래야 이 부등식이 성립하는 거야. 만약에 4K가 15보다 작아. 그럼 이런 데 걸려있다는 이야기니까 이 부등식이 항상 성립하는 게 아닌 거지. 저 주어진 범위에서. 실수 전체 해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고요. 범위가 주어져 있다고. 저 범위에서 성립하는 거니까 저 범위에서 얘가 가질 수 있는 최대값 찾는 거다 그 얘기야. 그래서 결론 4K라는 녀석이 15보다 크면 돼요. 그리고 같아도 됩니다. 여기 등호가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요 녀석이 K의 범위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하나 더 할까요? 아, 이건 니들이 해야 되는데. 잠깐 재미없으니까요.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보시면 이거 문제 눈으로만 봅시다. 푸는 건 여러분이 하시고. 2차 함수 두 개 나와 있고 이렇게 생긴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라는 건 한쪽으로 다 넘기면 되겠죠? 그럼 알아서 그냥 2차 부등식이 될 건데 이 범위에서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얘를 절로 다 넘기면 다행히 3x는 없어지고요. 2x제곱 빼기 3이야. a는 남겨둘게요.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이 부등식을 정리하면. 그죠? a만 남겨둔 이유는 a의 범위를 찾아야 하기 때문에 a가 1위로 넘어오면 그래프를 그릴 수가 없잖아요. a 값이 얼마인지 모르니까. 근데 a가 이쪽 편에 있으면 얘는 그림을 그릴 수가 있잖아. 그래서 요 놈을 요 범위에서 그릴 거라고요. 요 범위에서 요 놈 그래프 그려서 a가 얘보다 크대. 그럼 이 녀석의 최대 찾으라는 거야? 최소 찾으라는 거야? 최대 찾으라는 이야기지. 제일 큰 거보다 얘가 더 커야 되는 거니까. 주어진 범위에서 이 녀석 최대값 찾으세요. 그게 a의 최소값 될 거다 그 얘기라고요. 오케이? 이해를 잘 못했어요. 어떤 걸? 저 아까 어떤 걸? 저거 범위 얘기하면서 최대값 최소값. 주어진 범위에서 그림을 그렸더니 얘가 남았다고. 아이고. 얘를 그림을 그리면 이거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생겼다고. 범위가 3에서 6으로 이렇게 잘렸다는 얘기야. 근데 얘보다 얘가 더 크다며. 위에 있다고. 돼 안 돼? 돼 안 돼? 돼 안 돼? 그러니까 이거라고. 그럼 얘를 뭘로 구분하는 건데? 이 녀석 제일 큰 값보다 얘가 더 커야 된다고. 그래야 성립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굳이 최소값은 볼 필요가 없겠지. 얘가 더 크다 했으니까 최대값 보는 거예요.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이렇게 생겼으면 얘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들보다 얘가 더 작다는 이야기잖아. 그럼 굳이 중간에 껴있는 값 볼 필요 있겠어?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만 보면 되지. 그거보다 얘가 더 작으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녀석 최소값 보는 거라고. 됐어? 무슨 얘기지? 됐어요에 왜 더듬어? 됐어요는 뭐야? 생각해보고 집 와서 다시 보세요 영상. 우리 몇 번 봤니? 10번? 11번 12번 13번까지입니다. 11번 12번은 13번은 활용이니까 하시면 되고요. 문제만 보면 별게 아닌 게 이 그래프가 얘보다 위에 있대요. 위에 있다는 건 부등호잖아. x제곱 마이너스 ax 더하기 5가 x 마이너스 3보다 위에 있대요. 이 부등식의 해가 2보다 작다 또는 b보다 크다야. 한쪽으로 넘기면 요거 두 개가 해란 이야기잖아요. 방정식이라고 생각하면 되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같은 거 이용하면 되겠죠. 한쪽 다 넘기면
x제곱에 a 더하기 1의 x 더하기 8이 0보다 크다인데 이 부등식의 해가 뭐래? 2보다 작거나 b보다 크더래요. b 얼마다? 생각해 얘들아. 집에 가야지. b 얼마다? b가 먼저 나와 a보다. 왜? 4. 두근의 곱이 8이잖아요. 까졌어. 방정식이라고 생각해보면 이거 두근의 곱이라고. 두근의 곱이 8. 2하고 b 곱해서 8. 부등식에서도 마찬가지. 이렇게 해서 여기랑 여기를 보는 건데 이건 방정식의 해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죠? 두근의 곱 가지고 얘 찾으시고 합 가지고 a 찾으시고. 옆으로 와서 볼까요? 옆에도 마찬가지. 항상 아래쪽에 있대. 작다는 이야기겠죠? 그 값의 범위가 이거래요. 항상 아래쪽에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 뭘 보란 이야기야? 판별식을 보란 이야기야.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6이 ax 마이너스 2 더하기 1보다 항상 아래쪽에 있도록. 이거 항상 성립해요. 그 얘기라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성립해요. 그 얘기니까. 좌변으로 다 넘기면 최고창의 개수인 음수인 2차 함수 되고 0보다 작아요입니다. 그래프 6개 생각해야 돼. 누구죠? 최고창 개수 음수 모든 실수에 대해서 0보다 작아요. 그러면 맨 마지막 안 닿는 여섯 번째 거. 뭐 본다? 6번 그거 뭐 봐야 돼요? 판별식. 최고창 개수 봐야 되고 판별식 봐야 되고 최고창 개수는 마이너스 1로 정해져 있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안 만나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A의 범위 찾으세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오케이? 해서 여기까지 여기 활용까지니까 13번까지는 다음 시간에 공부를 좀 해오도록 하시고요.